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종훈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사회자석에 앉은 최파고입니다. 예. 네. 자, 오늘 또 글로벌 라이브 보시는 분들은 무슨 일인가 네.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오늘 어떻게 나오셨어요? 우리 또 이주호 기자님께서 예. 개인적인 사정으로 잠시 휴가를 가셔서 아. 제가 또 빈자리를 또 예. 일 이상 안 올 수 없죠. 예. 뭐 월요일 저녁 방송 약간은 부담됐지만 아. 또 글로벌 라이브가 있으니까 예,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인사드리러 왔죠. 예, 자 오늘 많은 분들께서 또 글로벌 라이브 함께 해주시고 있는 상황인데 오래간만에 또 왔으니까 네, 또 많은 정보 드리고 맞습니다.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번 주에 자주 나오시잖아요. 맞아요. 네. 내일은 또 제가 어. 또 인공지능에 관련된 내용을 또 전하러 또 패널로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내일 인공지능이요? 네, 오. 오늘은 사회자로 또 내일은 패널로 자주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사실 최용선 매니저 나오게 되면은 물론 내일 말씀해 주시겠지만 음. 이메일 답장 쓰느라고 네. 일을 못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 네. 본업은 잘 하고 계시죠? 네, 회사 다행히 뭐 잘리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고요. 아니, 정말 글로벌 라이브가 저희는 진짜 찐이라고 생각하는 게 예. 제가 사실 첫 주에 한 100여 통의 메일을 받고 어. 야, 이게 포텐셜이 다 터졌다. 이거보다 더 많이 아, 올 이거 수 피크다. 없다고 생각하고 제가 약간 방심하고 예. 원 없이 보내셔도 된다라고 말을 했더니 정말 원 없이 보내셨더라고요. 지금 메일 함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가 뭐 거의 매일 일주일에 20시간씩 쓰고 있지만 예. 그래도 행복합니다. 아. 네, 제가 평생 쓴 메일보다 지난주에 쓴 메일이 더 많았어요. 아 그래요? 네. 아직 사과 방송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겠네요. 곧. 네, 사갈 일은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뉴스 바로 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휴장입니다. 휴장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치맥을 하러 가신 분들도 있으시고 네. 또 아시안컵이 오늘 있어요. 음.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축구 경기 보시러 아마 많은 분들께서 가셨을 것 같은데 오늘 계신 분들은 또 글로벌 라이브 어떤 뉴스들이 있는지 같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찐팬과 함께한 오늘 밤. 그렇죠. 네. 예, 자 오늘 화면 한번 먼저 띄워주시고요. 자 어떠한 뉴스가 있을지 같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마틴 루터 킹 데이라고 해서 휴장입니다. 휴장인데 이분께서 뭐 많은 이야기를 또 영어로 많이 써주셨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휴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단어 I have a dream. 나는 꿈이 있어요. 이 정도만 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1월 15일이 이제 휴장, 오늘이죠. 휴장이고 내일부터 이제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내일 모건 스탠리랑 골드만삭스가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요. 그 외에 중소형 은행들이 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또 터진다라는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괜찮은 실적 발표 또는 가이던스가 나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들고 있는 그런 시장이다. 그런 한 주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주 다다음 주부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스물스물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때 또 다시 제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체크 포인트입니다. 미국 증시 3대 지수가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사실 뭐 그렇게 재미있는 시장이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시장의 조정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슬라가 마이너스 3.67% 하락을 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4%대 넘는 하락을 보여줬다가 마이너스 3.37%로 이제 종가 마무리를 했습니다. IBM 같은 경우는 2.25%또 상승했고요. 메타는 1.3% 상승했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3.93%로 4%대에서 3점 후반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 같은 경우에는 WTI 기준으로 72.1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ETF 승인 이후로 약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해서 어떤 헤드라인을 보니까 최근 한 달 중에 가장 약세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비트코인이 좀 세론 뉴스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풀백이라 그래서 뭐 얼만큼 이제 하락했는가가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기간보다 가장 좀 최악의 어떤 한 달을 한 달 중에 최악의 어떤 시즌을 좀 보이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너무나도 크게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수익 실현을 하는 물량들도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 있고 많은 매체에서 야 비트코인 ETF 승인하면 세론 뉴스야 이거 팔아야 돼라는 이야기 정말 많이 나왔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일단 많은 뭐 매도 물량이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있는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MF에서요 AI 때문에 직업의 약 40%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가지고 나왔는데
IMF 총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AI의 영향을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본인이 촉구한다라고 이야기가 되면서 이번에 이제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는 경제 포럼에 앞서서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AI는 전반적인 불평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좀 높고 이는 기술이 사회적 긴장을 더 촉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책 이반자들이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신흥시장과 저소득 국가에서 일자리의 각각 40%, 26%가 AI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물론 사실 AI가 나오게 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늘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 알고 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이번에 IMF 총재가 또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전해드리고요. 다음 뉴스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보시게 되면 BMW CFO가요. 내연기관의 성장의 티핑 포인트는 좀 지나가고 성장 여력은 여전히 전기차 판매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2024년 전기차 판매 성장률을 약 27%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시게 되면은 기존에 있었던 내연기관은 그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전기차가 이 부분을 좀 메꾼다는 얘기죠.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중국 전기차 판매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기차 판매에 있어서 중국 차의 비중이 다 차지하는 게 아니냐 얘기가 나올 정도로 최근에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전기차 중국 전기차 판매 추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속적으로 팔로우업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화두에 오르고 있는 게 바로 바이두예요. 바이두가 어니 AI 플랫폼을 지난 챗GPT를 대항하는 어떤 플랫폼으로 개발을 했는데 이 플랫폼을 주요 군사 연구에 쓰였다라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근데 이 보고서에 대해서 부인은 했어요. 우린 그런 적 없다. 얘기했지만 주가가 또 급락을 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위에 상단에 있는 이제 차트 자체가 1시간 간격으로 보여주는 차트인데 그 보고서에 대한 부인이 나오고 나서도 보고서가 이제 쓰였다라는 게 나오고 나서 그냥 뭐 몇 시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지금은 마이너스 7%대로 어느 정도 살짝 뭐 올라가 줬지만 이게 마이너스 11%까지 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바이두의 주봉 단위로 보시게 되면 뭐 최근에 사실 뭐 재미없었던 그러한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에서 미군함에 미사일을 발사했어. 정말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상황에서 미국 전투기가 그 미사일을 격추시키는 그러니까 군함까지 도달하기 전에 격추를 시켰습니다. 예, 격추를 시키면서 다시 좀 긴장감이 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 중부사령부에서는 지난 이제 소셜 미디어 X를 통해서 현지 시간 14일 오후 4시 45분쯤에 홍해에서 작전 수행 중이던 미 구축함 라브노를 향해서 후티 반군이 순항 미사일 한 대가 발사됐고 이거를 우리가 격추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은 결국에는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좀 있는 뉴스기도 하고 향후 홍해에서 많은 잡음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뭐 많은 이제 해운사 근데 주가가 크게 뭐 변동성을 좀 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이 시장의 관심을 좀 촉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서 제가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중국 비아디가 브라질 시그마 리튬과 공급 계약 논의 중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또 리튬 시장에 대한 어떤 자극제라고 해야 될까요? 뭐 어떻게 돼야 이거 리튬 시장은 또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최근에 리튬 가격 하락 자체가 뭐 2차전지 세트 업체 자체에 부담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런 부분들은 사실 비아디는 어떻게 보면 가성비 전략으로 지금 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 수직 계열화가 웬만한 건 다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네. 비용 효율화 자체는 비아디가 너무 잘한 영역이니까 또 비아디 입장에서는 경쟁력을 좀 더 강화시키는 전략으로 가져가는 거겠죠.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러한 뉴스가 결국에는 중국에서 리튬 시장, 광산 시장을 아예 먹어 들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부분도 앞서서 이제 뭐 2차 전지 또는 전기차에 투자하신 분들은 또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시티그룹에서 재정적 손실로 인해서 2026년까지 2만 명에 대한 감원을 예고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티그룹은 최근에 지속적인 감원을 이런 이제 진행을 했던 그런 이제 기업이긴 한데 2026년까지 2만 명의 추가 감원을 또 예고하다 보니까 이제 뭐 감원 뉴스는 뭐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은행주뿐만 아니라 많은 이제 성장주들, 기술주들도 마찬가지로 감원 뉴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제가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정말 중요한 뉴스이기 때문에 제가 또 가지고 나왔는데 그리스에서 아테네 국제공항 지분 30%를 IPO 개시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무슨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가지고 나왔는데 경제가 좀 회복되면서 거래가 좀 정상화되고 있다는 최근 신호다. 그리고 2월 초에 공모 예정이고요. 1월 15일 날 투자자 미팅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테네 국제공항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때 1월 15일 날에 투자자 미팅이 있다고 하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항들이 오히려 수익성이 또 좋아요. 근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맞나? 공항이 상장돼 있는 경우 있죠. 그래요?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상해 국제공항이나 상장되어 있고 공항이 거래된 경우가 많이 있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좀 재미나서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번 주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이제 실적 발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화면 한번 좀 띄워주시면 일정을 한번 제가 좀 가지고 나왔어요. 어떤 일정이 있는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왼쪽에 있는 일정이 1월 7일부터 1월 13일 지난주였죠. 그리고 오른쪽이 이번 주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이제 다음 주부터가 아주 본격적인 어떤 기업들의 수가 급증하는 그러니까 실적의 어떤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는 그런 주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아마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좋아하시는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P 500의 분기별 부정적인 가이던스 기업 수가 이제 팩트셋을 통해서 나왔었는데 지난 2021년 초반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가이던스에 대한 악화를 이제 예상했던 기업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23년 1분기 때 피크를 찍고 나서 최근에 약간 주춤하고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어느 정도 업황이나 경기에 대해서 물론 경기 둔화가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또 선방향됐다라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의 어떤 부정적인 가이던스 기업 수가 그래도 물론 지금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피크보다는 조금은 내려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이번 실적 발표의 가이던스가 어떻게 나올지가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2024년에 대한 전망을 각 기업마다 혹시나 낸다면 그 기업뿐만 아니라 그 기업이 얘기하는 그 업황, 그 섹터에 관련해서도 같이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난 4분기 가이던스와 10년 평균을 비교하는 그런 표가 있어서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 표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난 4분기 기업 가이던스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회색깔로 되어 있는 부분이 지난 10년간 평균 가이던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술 섹터, 그러니까 지금 테크주에 관련해서는 약간은 조금 10년 평균 대비해서 높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미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과거 10년보다는 그래도 적은 느낌의 약간 뭐 소폭이긴 하지만 약간의 적은 그런 가이던스를 보이고 있다 해서 각 섹터별로 이렇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지난 10년보다는 이 4분기 때가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는 어느 정도 헬스케어 또는 제약바이오의 흐름이 또 오는 게 아닌가라는 또 기대감도 없잖아 좀 있을 것 같고 좀 의외였던 부분이 기술 섹터가 사실 10년 평균보다 좀 높았던 부분 물론 이제 고금리로 인해서 많은 수익적인 부분이 또는 자금 조달에 있어서 많은 큰 어려움을 좀 겪다 보니까 중소형 기술주들도 좀 크게 좀 힘들었던 그런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번에 실적 발표하게 되면서 향후 어떠한 또 가이던스를 보일지가 또 시장의 관건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섹터별 실적 예상 EPS 성장률을 제가 가지고 나왔는데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유가의 하락으로 인해서 28.8%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소재,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20.3%, 20.3% 예, 동일한 EPS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데 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좀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이번에 헬스케어 부분 수익 같은 경우에는 세계 제약회사에 의해서 하락할 거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20.3%를 가리키고 있는 자체가 화이자와 머크 그리고 모더나 이 세 개의 기업 때문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한다라는 것이 좀 나왔더라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이 세 개의 제약사를 제외하면 헬스케어 부분의 실적은 20.3%의 급락이 아니라 전년 대비해서 1.2% 감소에 그칠 것으로 예상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다수의 이 급락은 화이저와 머크, 모더나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 세 개 기업이 결국에는 어떤 가이던스를 보여주고 또 어떤 실적을 보여주는지가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을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의 기업들은 그래도 전년 YOY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그래도 괜찮은 어떤 수익성을 또 보여준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좀 개인적으로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네. 그런 이제 실적 발표 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연초로 보면 인공지능 이후로 가장 많은 얘기가 나온 게 헬스케어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연초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자금조달에 많이 필요한 헬스케어 업종에서는 매크로 환경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는 뷰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기존의 빅테크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니까 빅파마들이 가지고 있던 특허 중에 만료가 다가온 것들이 많다 보니까 M&A 딜에 대한 니즈가 요즘 많이 높아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최근 1월에 보면 국내에서도 그렇고 해외에서도 그렇고 꽤나 굵직한 M&A 딜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과거에도 사실 이런 패턴들이 보통 헬스케어 쪽에 좀 환경이 좀 우호적으로 바뀌는 그런 신호를 좀 주는 경우가 많았다 보니까 네. 의외로 국내에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많은 하우스들에서 탑픽 섹터를 의외로 헬스케어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공지능이나 반도체는 이미 좋고 가격이 많이 올라와 있다 보니까 예. 기대 수익률 면에서는 약간 헬스케어 쪽이 좀 더 매력적으로 보고 베팅한 분들이 일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저 혹시 채파고님은 헬스케어를 포트폴리오 담으셨어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있습니다. 비중이 높아요? 높진 않습니다. 아, 높진 않고? 인공지능이 제일 높죠. 인공지능이?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그 이번 주부터 올해 가장 매력적인 세 가지 섹터를 또 준비해 올 예정이거든요. 2주 단위로. 언제요? 내일? 내일부터. 예. 네, 2주 단위로 준비할 건데 제가 첫 번째 주제는 인공지능이고요. 예. 두 번째 주제 반도체고 예. 세 번째 주제가 헬스케어입니다. 네, 어. 이제 2주 후에 반도체 하는 거고 예. 4주 후에 이제 헬스케어 하는 거죠. 이번 주는 인공지능 하고. 너무 먼데? 네, 좀 멀긴 하죠. 4주 후면? 네, 그때쯤에 시장 조정가 좀 더 쌀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제가 보는 게 올해 3대 섹터는 저는 그쪽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께서 현기증이 나실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인공지능 준비되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자료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해서 CPI가 지난주에 발표가 됐죠. 하지만 시장의 예상치보다는 0.1%에서 좀 많게는 0.2%가량 좀 높아지는 약간 튀는 현상이 좀 일어나니까 야 0.1% 가지고 뭐 이렇게 호들갑이냐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이러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물론 그날 CPI가 발표한 날 시장이 크게 좀 빠졌다가 다시 좀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인플레이션의 시속 게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주제로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다들 아시는 얘기 그냥 제가 정리해드린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들어가지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많은 지정학적 악재들이 좀 있는 상황이죠. 지금 홍해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더 깊숙하게 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약간의 좀 잊으실 수도 있지만 우크라이나 러시아도 지금 지속적으로 전쟁 중입니다. 여기에 뭐 그 외에 중국과 대만의 어떠한 갈등, 지난 뭐 대만 선거가 이제 민진당이 이제 이기게 되면서 또 친미 성향의 당이 지속적으로 이제 집권하게 됐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악재 때문에 오히려 공급망 이슈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좀 자극시키는 게 아니겠냐라는 이야기가 좀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른 또 반대편에는 또 무엇이 있냐면 화면을 띄워주시면 미국의 원유 생산이 사상 최고치를 지금 찍고 올라가고 있는 상태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좀 유가에 대한 어찌 보면 좀 안정세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유가를 봤을 때는 이게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어떤 힘의 균형이 좀 팽배한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펙 쿼터와 생산량 추이를 좀 보게 되면 과거에 있을 때 어떤 쿼터보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던 생산량이 지금 최근에 들어서는 쿼터보다 좀 낮은 또는 쿼터에 맞는 그러한 생산량을 지속적으로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과거보다는 조금 낮춘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미국의 어떤 원유 생산이 지속적으로 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역대급 생산량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과거에는 오펙 플러스가 많은 부분 거의 뭐 93% 가까운 어떤 할당량 또는 이런 생산량을 보여줬다면 지금 최근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16%에 해당되는 전체 생산량의 16%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이게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값싼 어떠한 어떤 원유를 계속 제공함으로써 이 지금의 어떤 석유 시장이 가격대를 좀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인플레이션을 좀 지켜보는 데 있어서 이 원유 시장을 좀 지속적으로 좀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글로벌 라이브 패널론 계속 나오다가 사회적 오랜만에 앉았잖아요. 예. 예전보다 상당히 채팅이 많이 조용하군요. 아, 네. 패널로 있을 때와 다르게 채팅창이 오늘이 보니까... 유난히 조용합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 휴장이다 보니까. 예, 오늘 휴장에다가 이제 축구까지 하니까. 네. 예. 근데 다들 익숙한 분들이 대부분이시네요. 그렇죠. 네. 오랜만이었지만 다들 익숙하신 분들. 저분들도 지금 축구 보고 있어요. 사실. 네. 예. 축구 함께 그렇죠. 해야죠. 예, 축구 보다가 그냥 생각나면 댓글 하나 이렇게 하트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또 2부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는 미국 주식 사관학교의 신승우 대표님을 모시고 아마 또 재미난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요즘 핫한 이슈가 또 미국 대선이잖아요. 아, 대선이죠. 네, 예. 미국 대선 이야기 또 새로운 관점에서 또 들어볼 수 있는 재밌는 또 코너. 그리고 가장 좀 민감할 수 있는 PC. PC에 대해서도 아마 준비를 해주셨는데, 자 오늘 이제 대선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지 모시면서 자 2부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 전에 저희 잠깐 광고 보시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